1번에 3번이요. 그 다음에 2번에 4번이요. 3번에 2번이요. 2번에 글리신 필수아미노산 아닌 것은? 예, 4번이요. 예, 3번에 2번이요. 4번에 4번이요.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7번에 4번 맞죠? 필수지방산 어떻게 오세요? 아라킨 리놀레 기억나시죠? 그게 몇 번이었죠? 제가 번호가 없어요. 금방 리놀레가 7번이었습니까? 예, 7번에 4번이었고 8번에 뭐죠? 예, 4번입니다. 9번에는요? 예, 4번입니다. 10번에는요? 2번입니다. 아이오딘 값만 낮아진다. 그 다음 번호가 몇 번이죠? 11번에는 예, 소개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번호 산성 알칼리소 뭐죠? 칼칼라마 PS인데요. 그렇게 나누는 거는 다 태운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다. 그게 뭐죠? 구성 무기질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번호는 뭐죠? 활성수 방해하는 시금치 유산균. 답 중에 외쳐보세요. 예, 수산칼슘입니다. 수산칼슘 1번입니다. 그 다음 번은요? 예, 티아민이 뭐죠? 티아라 할 때, 티아 했고, 예, 비타민 뭐예요? 예, B라 B1 이렇게 하시는 다 되시죠? 퀴즈는 다음 주부터 꼭 갖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좀 제가 더운데 꺼도 될까요? 네. 추우시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저 땀을 너무 제가 이러면 말을 좀 완성하더라고요. 큐넷을 볼게요. 이거 지금 다 오신 건가요? 큐넷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따가 이제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인터넷 지금 컴퓨터 안 켜신 분들은 잠깐 켜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인터넷 띄우시고 검색창에다가 CBT 웹 체험 쓰시면 이제 검색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험 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17일날 다음 주부터 접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하고서 원래 공부 시작하는 시험이라 지금 우리는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날 안 되고 2주간이고요. 시험날은 5일부터 10일 날짜에 본론을 시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미리 공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부분 많이 보는데 공지가 안 되고 그날 딱 뜨니까 제가 최대한 알아볼게요. 근데 어디서 시험 보는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 수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응시하면 또 다른 시험장을 오픈하고 뭐 이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시험은 10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한 시험장에서는 홀수 짝수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시험 시간이 10시 50분에 끝나잖아요. 그럼 얘가 11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 3, 5, 7, 9. 한 시험장에서는 1, 3, 5, 7, 9가 되고요. 다른 시험장은 2, 4, 2, 4, 2, 8, 1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19가 4시인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4시 반인가? 저희가 딱 들어가면 입시 시간이 만약 일부에 이제 접수를 하셨어요. 대부분 일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빨리 끝내고 가는 게 나니까. 그러면 시험 시간이 9시 50분이나 9시 50분에 들어가시면 시험 못 보십니다. 입시 시간이 따로 나왔죠. 9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30분까지 들어가시고요. 그럼 뭐 신분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 다 뭐 인체 오신 분들은 책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분 딱 되면 다 집어넣으세요. 신분증만 꺼내놓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신분 확인을 합니다. 다 들어가서 마스크 벗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체험할 그 컴퓨터 화면을 거의 비슷한 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20분 동안 그거를 체험하는 그러니까 다 클릭하는 거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도 감독관한테 물어보시면 그때 또 말씀하셔도 연습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마우스를 잘 이제 저 평소 쓰던 거하고 틀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좀 컨트롤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험은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컴퓨터에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다 준비됐습니다. 그걸 다 클릭을 하세요. 그럼 시험 감독관의 그 모니터에 전체가 다 준비가 되면 완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이 딱 바꾸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유치 문제고요. 근데 제가 하는 경우는 50분까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 50분에서 10시 50분까지 시험인데 10시 50분까지 시험 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20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치 문제를 20분에 푸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20분 맞추라는 게 아니라요.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릭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뭐 대략적인 건 그거고요.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다 그거 검색하셨죠? 그러면 그거 보시면요. 잠깐 나오네요. 예. 이거 거기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이게 나오죠? 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나오셨어요? 예. 체험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화면이 없고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예, 이 아주머니 안 나오십니다. 그냥 계속 클릭하시고요. 같이 해보세요. 이게 화면에 뜹니다. 이 밑에 그 인형 안 나옵니다. 이건 설명하느라고 나온 거지. 각자 자리에 가면 이렇게 본인 사진하고, 그래서 접수할 때 가입할 때 사진이 필요한 게 이런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실 때 몇 번인지 확인하시고 자리에 이래서 뭐 1번이다. 그럼 1번 들어가시면 1번 컴퓨터에 본인 얼굴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호, 뭐 무슨 시험, 10분 가공 기능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합니다. 신원을 확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집어넣고 물 같은 건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필기도구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종이 같은 거는 아예 못 쓰시는데 시험 시작할 때 종이를 연습장을 달라고 하면 주세요. 근데 그거 써갖고 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끝나고 반납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험을 봐도 그 종이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막 암기 공식도 막 이렇게 써가면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저는. 그거 갖다 뭐 쓸 건 아닌데 원래는 그거 계산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학적인 시험은 계산기도 사용하는데 저희는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시계도 다 있습니다. 이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에 앉으면 신분증하고 물 정도 꺼내놓으시고 필기구 정도만 꺼내놓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다 감독관이 2명이 양쪽에서 신원 확인을 다 하고 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거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모바일도 되는데 그 신분증 안 가져오셔서 시험 못 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실기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뭐 수험표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십시오. 필기구도 자기 안 쓸 거라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예. 신분증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형은 뭐라고 하죠? 만화는 안 나옵니다. 계속 클릭해 보세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다 확인하고 시험 뭐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모의 체크 뭐 이런 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딱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 뭐 안내사항, 유의사항, 메뉴 설명, 문제풀이 연습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하나씩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보세요. 시험장에 가서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내사항은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별 내용 없죠?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읽어보시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읽어보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됐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뭐 밖에 갖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쭉 천천히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스킵해서 한번 보세요. 총 3페이지인데요. 뭐 유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유인사항 다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잖아요. 예, 메뉴 설명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 이 화면이 나오고 실제 시험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그러니까 기능을 보는 건데 위에 보면 이제 크기 말 그대로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10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안푼 문제, 푼 문제, 제한 시간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남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10분 남으면 깜빡깜빡거리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계속 얘가 계속 넘어가네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왔다 갔다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기능이 이런 거 있는데요. 모의고사 저기 문제풀이 연습하면서 다시 볼게요. 실제로 보시기 이런 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험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설명하죠. 이게 150포인트, 150% 정도 나오는데 뭐 얘가 지금 잠깐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지금 밑에 인형이 하라는 대로 바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그 기능을 숙지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밑에 말대로 150%입니다. 100으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100을 누르면 되죠. 위에 100을 누르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화면 배치를 변경하겠습니다. 화면 배치 1단, 2단 두 줄로 나오냐, 일단 한 줄로 나오냐 그런 거예요. 이 단으로 변경하세요. 이거 누르면 2단으로 옆에, 그러니까 양옆으로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잘 안 보이시면 저는 1단으로 풀어요. 한쪽으로, 화면 이쪽으로만 보는 게 낫더라고요. 저는. 2단으로 하실 분은 2단으로 하셔도 되고요. 기능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같이 가시고요. 어느 거든지 만약에 2번이 누르면 오른쪽에 답안 표기란에 2번이 클릭이 됩니다. 색깔이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얘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쭉 이렇게 그 얘기대로 쭉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번호를 눌러도 여기로 저기 색깔이 칠해지고요. 반대로 여기서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문제집에서 누르셔도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번을 배기해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계산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은 물론 복잡한 계산도 있지만 종이로 푸셔도 돼요. 종이 달라고 시험장에 하고 계산기 응용하셔도 되고요. 계산기가 사실 더 잘 안 쓰는 거라서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검사하시려고 할 때 쓰시면 돼요. 계산기.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지금 계속 하시겠지만 그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위에 제한 시간이 이제 저희는 60분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이 이제 역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0분 정도 되면 얘가 깜빡깜빡거리는데 10분 나올 때까지는 안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색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밑에 좀 보면 전체 문제수가 이제 저희 60개 나오죠. 근데 안 푼 문제가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음에 다 푸시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넘기시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36개 맞으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확실하다. 대본에 1번에 함정이 많아요. 그 문제 풀 때도 아시겠지만 4번이 답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4번은 다 찍으면 되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게 번호도 조절합니다. 한쪽으로 몰리게 안 합니다. 얘네가 되게 머리 많이 써요. 왜냐면 찍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리 쪽 애들은 오전하고, 그러니까 1부하고 3부 이렇게 막 등록을 했어요. 지금 못 하는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냥 막 찍어요. 재수정을 붙는 거로. 이런 전략을 피는 친구들도 있어갖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번호를 분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1번이 되게 어려워요. 떨고 긴장하니까. 그죠?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또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좀 긴 문장이 나오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넘어가요. 과감하게 그냥 1번 넘기거든요. 그리고 2번 풀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다 보면 한 10번 정도 풀면 막 이제 탄력 받으실 거예요. 아는 문제 막 나오니까. 그러고서 막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푼 문제가 36개가 넘었다. 그럼 합격입니다. 그죠? 물론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한 40문제 정도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20개 그냥 찍고 나가지 말고 20개 다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진짜 확실하다고 하는데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 문제짜리 떨어지거든요. 진짜로 시험이 떨어지는 분들은 한 55점대에서 떨어집니다. 40점, 30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준 문제 있잖아요. 약간 저희 지식 없어도 말장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찍으세요. 잘 찍으세요. 그런 거 답이에요 또. 그러니까 떨어지셔도 55점. 전에 통계를 보니까 58점인가? 그게 제일 많아요. 떨어진 한 문제 두 문제짜리. 그리고 붙으신 분들도 막 80점 이렇게 붙으실 것 같죠.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합격이고요. 60대 초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제,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은 하되 뭐 당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안 푼 문제 수가 되게 중요하다. 중간에 보지 마시고요. 다 푼 다음에 한번 보시면 돼요. 밑에 안 푼 문제 그러면 번호가 이렇게 쫙 화면이 떠요. 그럼 그 번호로 클릭을 하면 그 시험 그 번호로 이동을 합니다. 3번을 만약에 3번이 안 풀었다 그러면 3번으로 누르면 그 번호로 이동을 하고요. 글씨 크게 해갖고 200%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에. 그러니까 저는 100인가 150, 저 조금 돼갖고 기억 안 나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뜨게끔 해갖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거든요. 좀 힘드세요. 만약에 한 페이지당 두 문제면 30페이지를 넘기셔야 되거든요. 조금 힘드신데 이게 이제 다 풀었으면 이제 답안 제출인데요. 이때가 제일 떨리죠. 밑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 해보셨겠지만 여기 답안 안 푼 문제 있죠? 그러면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쭉 뜹니다. 아까 보셨죠, 창. 거기서 그 번호 누르면 그 해당 문제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다 했어요. 답안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이때가 제일 떨려요. 한 번 딱 누르면 한번 해보세요. 거기 답안 제출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답안 제출은 2번 클릭해야지 제출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 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저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답안 제출하겠습니까? 이 말이 잘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클릭하면 이제 합격 불합격이 확 뜹니다. 바로 뜹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한 1, 2초 같은데 심리적으로는 한 5초 이상 뭐 그때 너무 막 힘들어요. 그리고 불합격이 빨간색인가요? 그리고 색깔이 달라요. 합격하고 녹색인가 빨간색 둘 중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심사숙고하시고 그냥 잘 될 거야 생각하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 클릭하면 예 정말로 답안을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 2초 뒤에 몇 점 합격, 불합격 나옵니다. 불합격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좀 돼갖고 그리고서 10분 지나도 10분인가요? 지나고 나서부터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 가방 같은 거 챙겨갖고 나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뭐 인형이라는 걔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다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서부터 시험장에서는요. 본인이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안내사항, 유의사항, 메뉴 설명 쭉 하고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하고 시험 준비 완료하면 다 하셨다면 누르시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모니터에 다 됐다 그러면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마우스 안 좋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연습 준비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시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당황하지 않으시면 돼요. 당황만 안 하시면 될 겁니다. 뭐 계략적으로 아시겠죠? 예, 이거를 금방 했던 거를 시험장에 가서도 하신다. 이해하시죠? 예. 컴퓨터는 이제 꺼주시고요. 저희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죠. 컴퓨터 꺼주셔야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원님 여기 불 좀 다시 켜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수업 나가겠습니다. 어떠세요? 막상 보니까 약간 부담되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도 그냥 보내주시지 말고요. 단백질이 외국인이 2명 나오죠. 이 말 이해하시면 내지는 웃으시면 공부하신 거고요. 단백질의 외국인 한 명 누구죠? 펠달 나오죠. 펠달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분하다로 시작을 해야죠. 분하다 정말 중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래서 분해에는 황산 들어가죠. 그 다음 또 한 명이 나오죠. 필수 아미노산 어떻게 외우셨어요? 어느 나라죠? 예, 페루. 거기 뭐 하죠? 이발합니다. 어디서 하죠? 나무 매트 하면 나무 매트 하면 예, 소용없습니다. 트리 매트고요. 일단 시간 남은요 한 단지 한번 다시 정리하는 뭐 그냥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가야 돼요 저희. 기본서는 65페이지고요. 제 책은 31페이지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보시면요 색소입니다. 색깔이죠 색깔. 그러면 오늘은 기본서를 보고 이것도 보면 단순한 게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인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특수 성분입니다. 색소 얘기하는 거고요. 6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그 색소의 분류에서 보니까 천연색소하고 합성색소 있는데 천연색소에는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나눈다 이렇게 있고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식물성 색소 쪼로록 나오고 옆 페이지에 보면 동물성 색소 쪼로록 나오죠.
간단하게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상상해 가시죠. 다음 중 동물성 색소인 것은 아닌 것은 뭐 식물성 색소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기본입니다. 식물성 색소를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좀 못 그리는 그림인데 세 가지죠. 한번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클로로필하고 플라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플라워가 나온 말인데 여기가 꽃 내지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필이 어렵죠. 클로로필 들어보신 분 있으면 대단합니다. 엽록소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클로로필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어인가요? 뭐 그걸로 녹색 잎을 얘기한다.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엽록소란 말은 여기서 좀 안 나옵니다. 클로로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로티노이드. 이게 뭐 같은가요? 당근 같습니까? 당근입니다. 당근, 캐롯이라고 하죠, 영어로. 캐롯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저희 뭐 배웠죠? 비타민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힌트 드릴까요? 전구물질. A. 예, A 정말 대단하십니다. 카에 기억나십니다. 예, 카로티노이드 그게 이제 전구물질입니다. 앞에 거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카로티노이드까지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게 나중에 떠오르시면 돼요. 이게 그 꽃이고 열매까지 포함됩니다. 플라보노이드하고 클로로필, 예, 엽록소, 세 번째가 카로티노이드. 그 계략적인 설명은요. 클로로필은 이제 엽록소 대충 아시죠?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설명을 한번 볼게요. 거기 포파린 구조라는 말이 나오고 그 색깔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포파린 구조에 MG가 있습니다. 그 그림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밑에 변화 보면 산과 만나서 뭐뭐 돼갖고 페오피틴으로 바뀐다. 그죠? 산으로 변해서 페오피틴으로 바뀐다. 어렵죠? 이 지문이 나옵니다. 클로로필에서. 그러니까 MG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마그네슘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오피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페오피틴 이게 어느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엽록소 그러니까 저희 제 교재도 옆에 같이 보시고 계시죠? 그 키워드만 모아놓은 건데 거기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거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포피린, 마그네슘이 산을 만나서 페오피틴 그리고 색깔은 녹색에서 녹갈색,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 옆에 나왔네요. 참고해 보면 참고로 이거를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저희 시금치 삶을 때 데칠 때 그 소금 잠깐 조금 뿌리잖아요. 그럼 뭐 색깔 잘 난다고 하잖아요. 녹색.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라는 건 중성이에요. 산성 저기가 아니라 그러면 수분이 빠진다. 삼투압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색깔 색소가 확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옆에 읽어볼까요? 배추김치를 담글 때 발효 과정을 거치면 그 안에 뭐 좋은 균이 나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산성분인데 걔네들 유기산이 생기면 배추가 배추 안에 있던 그 엽록소 클로로필이 녹색에서 녹갈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녹갈색하고 되게 어려우신데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약간 옅은 갈색? 왜 익으면 배추 처음에 잎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포피린이라는 단어 꼭 아셔야 되고요. 페오피틴 꼭 아셔야 되고요. MG, 마그네슘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클로로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워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꽃 내지는 열매.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대요. 안토잔틴하고 안토시아닌. 안토시안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옆에 제 것 컨닝하면 안토시아닌만 물어봅니다. pH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pH가 낮은 산성일 때는 적색이고 알칼리성일 때는 청색입니다. 이거 하나 나왔죠. pH 한번. pH 기억나세요? 저희 뭐죠? 아이오딘에서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입니다 지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이오딘 반응에서는 청색, 청적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그죠? 얘는 적청입니다. 이거 하나 헷갈리면 둘 다 틀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플라보노이드에는 안토시아닌이 있고, 안토시안이라고도 하니까요. 안토시안 C자 들어간다 그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